기질과 리더십 개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 개발의 핵심 과제는 당신의 기질에 얼마나 효율적인 리더십의 옷을 입고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 10강 사람을 이끄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곧 아이들, 배우자, 직장 상사, 이웃, 친구, 손님 등으로 인한 걱정거리들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상황을 바꾸어라. 둘째, 사람을 바꾸어라. 셋째, 당신 자신을 바꾸어라 하는 거였습니다. 상황을 바꾼다는 것은 당신이 당신의 직장 상사를 싫어한다면 당신이 직장을 그만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고통하고 분노한다면 이혼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이혼이나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반드시 불행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망가는 것이 가장 쉬운 대답일 수 있지만 최선의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결혼, 직업, 교우 관계를 해치지 않는 보다 부드러운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을 바꾼다 하면 대부분의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는 사람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쉽게 바꿀 수 있을까요? 만일 당신이 다른 사람의 삶에 간섭하여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려 한다면 그들은 당신이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하거나 분노, 비난, 합리화, 침묵, 그리고 분리 등을 통하여 자신을 보호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저항은 당신의 리더십에 커다란 손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신 자신을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이 변하면 상황이 달리 보이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게 됩니다. 곧 당신 자신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이끌어가는 첫 번째 과제는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끌어가는 훈련 과제 첫 번째, 사랑을 나누어라. 사람을 이끌어가는 실천 과제로 당신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먼저 당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억눌림을 받게 될 때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너그러움을 웃음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3장 3절에는 감독, 지도자의 자격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너그러움, 곧 관용을 말합니다. 관용은 분노로 말미암아 폭력을 휘두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비판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웃음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게 무엇을 알게 해 주어서 고맙다라고 말함으로써 당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어떤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주 웃음을 보여줄 때 당신은 직장 생활을 보다 즐겁게 할 수 있고 가정에서는 효율적인 부모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인생을 보다 즐겁게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비판과 거절과 저항에 대해서 용서를 보여줘야 합니다. 용서는 당신이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당신을 미워하고 분노하게 되었다 라고 고백함으로 당신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부탁할 때 용서와 화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벽을 허물고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감싸주고 덮어줍니다. 용서는 사랑의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이것들은 당신이 겪고 있는 마음의 벽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벽을 허물고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의 과제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필요에 민감해야 합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필요를 알고 그것을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능력이고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항상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는 태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배우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리더십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고귀한 능력이 됩니다. 실천 과제 두 번째, 인간의 깊은 갈망, 욕구에 관심을 기울여라 하는 겁니다. 사랑과 애정의 욕구는 인간의 본질적인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사랑은 매우 강력한 힘이 있어서 사랑받는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 건전한 자상을 형성하게 됩니다. 사람이 사랑을 받게 될 때 자신은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이고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중요한 존재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곧 사랑의 욕구는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는 욕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리더는 사람들의 갈망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심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 칭찬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에 관심을 기울여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비판이 해로운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윌리엄 글라스는 어린 아이를 꾸짖는 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파괴적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잘못된 점을 비판하기보다는 개인의 장점들과 잘하고 있는 것들을 칭찬함으로써 긍정적인 강화를 계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해야 합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에 감사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감사하다라는 말을 들을 때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감사의 말 한마디가 가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는 것을 성취할 수 있게도 합니다.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세 개의 기초를 이루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용, 승인, 그리고 감사입니다. 감사는 받아들일, 수용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요구하는 것은 커다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받아들여지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동의를 받기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사랑과 관심을 수용하고 그들의 수고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감사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과 당신 주변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칭송, 찬양하는 것, 들어주는 것, 경청, 이해하는 것,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중요한 존재라고 느끼도록 하는 것은 모두 감사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실천 과제의 세 번째, 동기를 부여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은 사람들의 삶에 믿음을 보여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신뢰를 보여주는 것은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은 그들의 행동을 인정하지 못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거절은 고통을 주는 것이지만 인정은 상처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여기 인정을 통해서 동기를 부여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칭찬하라. 지위를 부여하라. 정중하라.
사과하라, 이름을 부르라, 기억하라 입니다. 칭찬하라. 첫째, 칭찬하는 것은 칭찬할 때는 거짓된 아첨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좋은 점들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칭찬의 말은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좋다, 잘한다 하는 말보다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하고 무엇이 좋은 것인가를 지적해서 칭찬하는 것이 올바른 칭찬입니다. 둘째, 지위를 부여하라. 어떤 사람에게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그를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를 집중함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이 중요하게 인정되고 있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셋째, 정중해져라.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중요하다고 인식을 가지게 합니다. 반면에 무례하게 대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자아에 상처를 주는 잔인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고 그들을 무시하면 그들은 적대적이고 오전적이 될 것입니다. 넷째, 사과하라. 사과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고 분노를 잠재우는 것입니다. 한마디의 사과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어루만지고 관계를 회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이름을 부르라.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 개인적으로 기억되고 불리워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여 불러줌으로써 그들을 특별하게 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실천 과제 네 번째, 비전을 공유하라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비전에 공감하고 함께 참여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들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비전을 다른 사람이 이해하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형상화할 수 있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결코 혼자서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꿈의 실현을 위해서 얻게 되는 유익에 대해서 이해와 공감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강의를 안내합니다. 리더십 개발의 과제 두 번째로는 갈등을 제거하는 법, 리무빙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